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지리는 운명이다. 나폴레옹이 남긴 격언 중 하나죠. 지리적인 조건이 국가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였는데 요즘 이 말이 참 무색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든지 소통이 가능한 시대, 초연결 사회가 열리면서 이제는 연결이 운명이다. 이른바 커넥토그래피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리학자인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커넥토그래피 아직은 입에 딱 붙지가 않아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듣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커넥트, 연결입니다. 그리고 지오그래피, 지리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뭐 중국, 인도? 네.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4억이고요. 그리고 인도가 13억인데요. 그거는 사실은 지리의 시대에 갇혀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커넥토그래피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페이스북일 수 있습니다. 지금 24억을 육박하고 있고요. 네. 매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2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넥토그래피 개념에서 보면은 인구 대국의 개념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커넥토그래피는 뭐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뭐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항공도 되지만 이제는 데이터나 금융이나 네. 이런 어떤 연결성, 보이지 않는 디지털 연결성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확장된 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연결성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BTS. 네. 노래 하나로 거의 뭐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뭐 커넥토그래피의 혁명?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게 BTS 제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작할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게 새로 생긴 아이돌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2013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KBS 같이 큰 무대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노래를 발표했는데 네. 그게 바로 대박의 시초가 된 네. 겁니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확장되면서 네. 바로 이 콘텐츠, 이 매력적인 콘텐츠가 이제 세계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이 뭐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통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영토라는 개념도 이제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토, 경제의 영토가 중요한데 그 영토를 넓히는 비결은 바로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은 뭐 BTS가 실은 대표적인 네. 그런 연결성을 확보한 사례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도 결국은 어떻게 연결성을 많이 세계로 확장했느냐가 그 네. 기업의 성장을 좌우했습니다. 뭐 차량 공유 서비스, 뭐 그렉, 뭐 고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네. 지역이었어요. 인프라 굉장히 열악해서 저도 가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 잡기부터가 이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쉽게 차도 잡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제는 핀테크까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된 겁니다. 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봐도 네. 결국은 이제 기술 패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연결망, 그러니까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패권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가파, 중국은 뭐 바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 시장을 이미 소리 없이 선점을 했다고 하는데 네,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만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한 이후에 네. 이제 중국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소리 없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상거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런 차량 공유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진로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굉장히 큰 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서는 인구가 뭐 2,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플랫폼 제국이 되려면 바로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네. 멕시코라든지 이런 제3세계의 이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남아가 약간 무주공산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틈새를 중국 기업들이 화교의 네트워크를 타고 장악을 한 겁니다. 우리 스타트업들도 요즘 이 시장을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동남아 신흥국이 이렇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동남아 인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을 뿐만 네.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종교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잘 통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의 큰 이 플랫폼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네. 언어가 좀 서툴러도 얼마든지 인터넷 상거래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아세안이라는 한 7억에 육박하는 그런 소비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아세안 국가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뭐 자기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 뭐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스타트업에는 상당히 좀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참 좋은 그런 컨텐츠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라인 같은 게요,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가장 처음 시작된 메시징 앱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의 좀 중요성을 간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의 기업들이 선점하는 동안 우리가 선진국 시장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게임의 네. 규칙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커넥터그래피의 시대에는 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더라도 우리를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라이크를 누를 수 있는 네. 그런 페이스북 같은 그런 어떤 밴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핀테크라고 하죠. 금융정보와 이 기술이 결합된 이 핀테크 사업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커넥터그래피 시대의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나 좀 안정된 시장으로만 진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통장도 없었고 은행도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인터넷 결제까지 하게 되니까 갑자기 생기는 시장인 거죠.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의 디지털망으로 연결되는 이런 커넥터그래피에 대해서 무한 경쟁, 또 네. 고삐 풀린 자본주의 뭐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으로 좌우되는 그런 경제 시대는 조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동남아에서 고잭이나 그랩처럼 이 차량 공유 시스템 기업들도요, 결국은 그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급성장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약간 공유하고 또 협력하고 네. 얼마나 많은 나의 밴드를 가지느냐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제로섬이 아닌 윈윈이 될 수 네.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